이게 1년에 감가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응용해 볼 수 있겠죠. 3년 정도 사용했을 때 잔존 가치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농업기계 교재를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교재를 구성을 하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별도로 계산문제 모음이라고 해서 73페이지부터 농업기계에 나올 수 있는 계산문제를 좀 모아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계산하는 거는 조금 머리 아프다 라고 하면 일단 이론 먼저 보시고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포장 능률, 부담 면적, 감가상각비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은 뒤쪽에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안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 능률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농업기계 관련된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 포장 능률을 구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포장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게 포장 능률이잖아요. 공식 좀 보면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A가 아니고 C로 바꿔주시고요. C로 좀 바꿔주시고 이 포장 능률을 C로 표시를 하는데 단위 시간에 1시간에 몇 헥타르를 포장을 했느냐 라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C이고요. 헥타르 퍼 아워 이렇게 읽습니다. C 값은 10분의 1 입실론 F SW 이렇게 공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입실론 F는 작업 효율을 이야기하고요. S는 전진 속력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W는 작업 폭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작업 폭이 단위가 미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포장 능률이잖아요. 포장 능률을 C 값으로 해서 헥타르 퍼 아워로 나타낸다 라고 하고 10분의 1 입실론 F 요거는 상수겠죠. 숫자예요. 그리고 SW의 단위를 말씀드렸어요. 전진 속력 킬로미터 퍼 아워 작업 폭은 미터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 단위를 변환하는 것을 문제로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작업 폭이 몇 센티미터 또는 전진 속력이 미터 퍼 세크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단위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예시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종이에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포장 능률을 구하려고 해요. 포장 능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작업 효율이 80% 그리고 전진 속력이 2km per hour인 트랙터의 작업 폭이 4m라고 할 때 다시 불러드립니다. 작업 효율 80% 전진 속력 2km per hour의 트랙터의 작업 폭이 4m라고 할 때 포장 능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C 값은 10분의 1 곱하기 그죠? 10분의 1을 먼저 곱해요.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아까 80%라고 그랬죠? 자, 0.8 이렇게 효율은 0.8 이렇게 넣어주시고 곱하기 전진 속력 2km per hour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 넣습니다. 2 곱하기 마지막에 작업폭은 4m.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64 해서 0.64 단위는 헥타르 퍼 아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를 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포장 능률을 구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포장 능률과 작업 효율, 작업 폭을 제시하고 또는 이 농업기계의 전진 속력은 몇 킬로미터 퍼 아워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양하게 숫자를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면적 구하는 공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담 면적하고 실제 농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그 경영 면적이 있죠.
이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농업기계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담 면적에 비해서 뭐 트랙터를 구입을 하던 콤바인을 구입을 하던 부담 면적에 비해서 너무 큰 트랙터나 콤바인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부담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걸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관하는 데도 비용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작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 인건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 면적하고 경영 면적이 같은 경우가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 면적은 A로 표시를 합니다. A 헥타르예요. 자, 10분의 1 SUWD 입실론 F 입실론 U 입실론 D 이렇게 공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위쪽에 포장 능률 C 값이라고 했죠. 10분의 1 입실론 F SW와 중복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네, 다시 부담 면적의 공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A는 적정 부담 면적이죠. 헥타르예요. 10분의 1 입실론 F SW를 먼저 앞으로 몰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곱할 게 뭐가 있나요? 나머지 것들 뒤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UD 그죠? UD 곱하기 입실론 U 입실론 D에 그러면 U하고 D는 뭐냐? 자, U는 작업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U는 작업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D는 작업하는 기간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실론 U 실작업률 입실론 D는 작업 가능 일수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값 포장 능률 값이 먼저 주어졌다면 나머지 4개 U, D, 입실론 U, 입실론 D 이 값만 가지고도 부담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뒤쪽에서 제가 계산 문제 모음 풀이를 할 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포장 능률과 부담 면적 구하는 방법 확인해 봤고요. 부담 면적에서 포장 능률 C 값을 대입을 해서 UD 입실론 U 입실론 D 요것만 더 곱해주면 부담 면적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계산 문제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한 페이지 3개만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식이 4가지 정도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또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직선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감가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응용해 볼 수 있겠죠. 3년 정도 사용했을 때 잔존 가치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구입가 대비해서 매년 얼마씩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지 정액으로 나타낸 게 정액법이에요. 그 살 때 가격에 비해서 매년 같은 금액이 감가된다 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D는 N분의 P- 자, 구입가를 폐기 가격에서 뺀 가격을 내구연수로 나눠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트랙터의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할 때 구입 가격이 1000만원짜리예요. 자, 1000만원짜리를 폐기할 때 5년 뒤에 폐기할 때 가격이 2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정액법에 의해서 직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했죠. 자, 5분의 구입가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에서 폐기가는 2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0만원을 빼고 그러면 내구연수가 5가 되고요. 거기에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이 남겠죠. 계산을 해보면 160만원 이게 1년에 감가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응용해 볼 수 있겠죠. 3년 정도 사용했을 때 잔존 가치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3년 정도 사용했으면 1년에 감가되는 가격이 160만원이었죠. 160만원 곱하기 3 하면 480만원 정도의 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3년 정도 사용했을 때. 그러면 1000만원에서 480만원을 빼면 520만원, 그렇죠? 520만원의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페이지에 있는
포장 능률과 부담 면적 그리고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계산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고 좀 여러 번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숫자 외에도 다른 숫자들 좀 대입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계산 문제 모음 이쪽에선 다시 한번 또 다룰 테니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자격증 취득하실 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